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잘 보내셨어요? 네. 가정의 달 5월 오다 보니 진짜 장미가 그냥 엄청 많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5월을 이제 내일 하루 남겨도 못하고 6월을 이제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그럼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조금 간단하게 교육하고 여러 가지 조금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이번 달에 얼마 전에 그 공단에 올라왔거든요. 다음 달부터 앱 우리 쓰는 거 있죠? 태그 찍는 거. 앱이 또 바뀌어요. 그렇고. 아이고, 앱이 바뀌어서 나도 복잡하게 허드슨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생 좀 해야지. 이게 지금 앱을 만들어는 놨는데 그걸 뭘 할 수는 없어요. 6월 2일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오늘은 이거를 저요? 다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면 참 좋은데 오늘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은 받을 수 있는데 6월 2일부터 새로 인증해가지고 로그인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지금 쓰는 앱은 6월 23일부터 못 써요. 제가 달력을 넣고 오늘이 이제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날부터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새 앱을. 그리고 기존 앱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쓰다가 이날부터는 기존 앱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새로운 앱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쓰다가 이제 새로운 앱을 쓰는데 시작을 찍었어요. 근데 종료를 하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기존에 썼던 앱으로 종료할 수 있어요. 이 3주 동안은. 그러니까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기존 앱으로 쓰시면 돼요. 시작도요? 시작도. 시작도. 같이 호환이 된대요. 이 3주는. 근데 이날부터는 기존 앱은 못 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3주 안에 적응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핸드폰 자기 명의 아니신 분 계세요? 없으셔? 네요. 지금은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되는데 새로운 앱은 인증서 다운받아서 해야 돼서 자기 명의 아니면 그게 안 돼요. 다들 괜찮으시니까 그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안 해봐서 그런 거지 하다 보면 또 적응해가지고 잘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앱 쓰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능이 많아졌어요. 저도 잠깐밖에 못 봤거든요. 완전히 쓸 수 있는 앱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기능이 많고 처음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또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같이 연습해요. 우리 같이. 23일 넘어서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어떻게 밤새 연습해야지. 해가지고 서로 이거 하시다가 안 되면 사무실에 언제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부탁 말씀드릴게. 그 태그 종료할 때 그 어르신 병원 갔다 온 거 쓰시잖아요. 그러면 뭐 병원 동행했다 뭐 그렇게만 쓰시면 저희가 어르신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뭐 어디가 아파서 어느 병원에 갔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고 무슨 과라든지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그러면 다 어디가 아파서 갔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갈 때 어르신 신분증 갖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꼭 챙겨가시고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날 더운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끝나고 김 선생님이 오늘 이번 달 교육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 쉽게 할게요. 오늘은 요양보호사
위원보사 업무 범위, 부당 요구 대처, 대충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있죠.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써놓은 거예요. 네, 써놓은 거고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다 하시잖아요. 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뭐 하는데 또 옆에 세부적인 내용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르신마다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안 보셔도 선생님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셔도 되는 내용이라 요거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자, 뒤에 넘어갈게요. 2페이지 주의사항이라고 써있죠? 요거를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시작! 네, 대상자 본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제가 밑줄을 쫙 그어놨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선생님들도 또 기억하시라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뒤에 어차피 내용이 나오니까 같이 할게요. 네, 두 번째. 의료인이 보호와 인수한 서비스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선생님들은 하시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하는데 뭐 저도 해도 되지 않나요? 뭐 관장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근데 그건 선생님들한테 되어 있고 금지된 거예요. 반장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이 하니까 뭐 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에 가족들은 가족인데 만약 선생님이 했을 때 잘못 하실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어요. 그럼 그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부분들은 어쨌든 뭐 또 특이 사항으로 또 하셔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저희 소장님이랑 같이 의논해서 잘 뭐 하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사전에 계획된 시간을 초과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계획을 하잖아요. 한 180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80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시간 하다가 너무 막 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시간이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180분 계획을 했는데 선생님 이거 조금 시간 좀 오버될 것 같다. 30분 아니면 1시간 추가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그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180분짜리를 뭐 240분 이렇게 늘려줄 수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해버린 다음에 뭐 연락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정 기록이 다 남아버려요. 그러면 저희 기관에는 손해거든요. 평가할 때 다 이게 점검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그 전에 그 계획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대상자의 본인이 유대적일 경우 서비스 제공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네네. 다 알고 계시는데 은근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길고 짧고에 상관이 없이 대상 어르신, 그러니까 서비스 하시는 어르신이 없을 때 가서 서비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장님한테 꼭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래서 이런 보고를 받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임의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하시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임의대로 결정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어르신이 있을 때 꼭 서비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르신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나 이제 곧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서비스 좀 해줘, 미리 좀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냐면 나 이제 그 12시 전에 퇴원을 할 거니까 미리 가서 서비스를 해줘. 그럼 선생님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퇴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서비스를 했어.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퇴원이 안 됐어. 그럼 중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뻔, 뭐 제가 있을 경우 있을 뻔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들어온 지 8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안 계실 때는 서비스 하시면 안 된다. 태그 찍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든 꼭 해달라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네, 이런 경우에는 사고 우려가 있잖아요. 만약 어르신을 모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어르신 또 교통 불편하고 뭐 택시 부르고 그러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가 차가 있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왜냐면 또 어르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달라지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어르신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난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절대 개인 차량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차가 있다고 하지를 마세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아, 저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 차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좀 해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다고도 하지 마시고 차를 갖고 왔다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아, 나는 차 없이 그냥 다닌다. 아니면 뭐 차가 있더라도 뭐 안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래서 절대 선생님 개인 차량으로는 가시면 외출 동행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보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업무가 있죠. 이거는 명시되어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의 2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에 따라서 수급자, 그의 가족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법률적으로 박혀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면 요구 금지 행위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그 다음에 2번째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번째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있죠. 뭐가 있어요? 빨래, 청소, 김장, 제사. 네, 맞아요. 네.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요 라고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한 번이 되게 중요해요. 아, 나 한 번만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걸로 돼요. 그러니까 유리창 청소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리창 청소 큰 창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원래는 네, 업체를 불러서 네, 안 되는 거예요. 대청소 이런 거 있잖아요. 대청소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3번째 유형의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청소를 안 하시다가 나 좀 창고 정리를 좀 해야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 건강, 어르신의 상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하셔야 되는 거지. 어르신 뭐 사용도 안 하는 창고를 정리해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요구했을 때 아, 저는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서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선생님들도 저희도 얘기를 하겠지만 선생님들도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 인식에 그게 나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김장, 뭐 제사 뭐 이런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조금씩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대량으로 해야 되는 거 가족들 다 분명히 다 있는데 가족들 다 올 거니까 이거 다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 선생님들이 거절할 수 있어요.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된다.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가족을 위한 뭐 관공서 방문 및 업무죠. 이런 거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손님 접대한다고 하면서 뭐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라고 하는 경우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급자와 그 가족의 생업을 위한 행위 안 돼요. 뭐 가게, 모기, 부업 참여하는 거, 뭐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이런 거 다 가게 음식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행위들. 뭐 여기도 보면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면 일상에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기능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가, 그러니까 어르신들 신체 기능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안마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판단을 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마만 해달라고 하다던가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잔디 깎기, 텃밭 매기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데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바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부당한 요구 대처하는 방법. 3번 보이죠? 3번 이렇게 써있죠? 네. 대상자 또는 가족의 부당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부당 요구에 해당하면서 분명히 얘기해서 이거는 요양보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법률 있죠? 여기 뭐라고 써요? 제가 노인 장기요양법 제2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안 통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 그래도 해줘. 뭐 한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때 근데 우선은 선생님들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르신들이랑 갈등을 또 일으키면 또 내가 또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해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단연시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우선은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사무실에 상의해 볼게요. 라고 피하세요. 피하셔야 돼요. 이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소장님한테 연락하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소장님한테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하는데 소장님이 어쨌든 해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곧바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피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소장님한테 보고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보고를 받으면 소장님이 이제 직접 그 보호자분이나 수급자 어르신들을 만나시겠죠. 그래서 만나셔가지고 이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락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혼자 끙끙 앓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 되고 사후 평가를 마지막에 보면 어쨌든 또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또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또 반복해서 또 이제 수급자 가족이나 그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뒤에 넘길게요. 보충 처리 방법. 보충 내용 선생님들 근무하시면서 생긴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업무 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성희롱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 소장님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전화든 뭐 만남을 하시든 어쨌든 만나셔가지고 개별 상담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카카오 채널 저희 선생님들 일정표 보내드리는 데 있죠. 그다음에 이제 회의 뭐 합니다라고 보내드리는 그 채널 카카오 채널에 내용을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원회의 지금 저희 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라고 같이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보충 처리함이라고 저기 상자 있죠. 알고 있어요. 아시죠? 위치 알고 계시죠? 저기에다가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끝까지 어르신들과 같이 서비스 잘 하실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금자 쌤이랑 여기 선생님이랑 카카오 채널 깔아주셔요. 오늘 온 김에. 네네. 네, 그리고 뭐 채널 없는 분 없으시죠? 다 있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조금 늦게 와서 이제 잘 못 들었는데 바뀐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제 참고 나중에 또 전달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실 때 가서 교육을 받으면은 아마 거의 좀 내용이 상기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일,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선생님,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부부 어르신이 계시는데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선생님도 거절을 못 해가지고 할아버지 빨래까지 그냥 엄청 많은 양을 하시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교육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참고해서 재량권 하고 말씀드릴 거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정이 안 될 때는 좀 서로 저랑 같이 의논해서 이래서 사례 관리가 또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완강하게 또 이제 말씀을 잘 하셔야 돼.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잘못하면 오지 말라고 당장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론상은 이래요. 해서는,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가사일이나 가족을 위한 거 어차피 세탁기 안에서 버튼 누르면 되니까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이 유리창을 좀 닦아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거는 사실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님을 계시거나 누가 있으면 이거는 해드려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해드렸어요. 근데 유리는 업체를 불러서 해야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할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한 번, 두 번 해주다 보면 이제 계속 편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교육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재량권 어르신들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 내가 봤을 때도 애로사항 있는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시간 주어진 3시간 동안 철저하게 정말 어르신들과 같이 생각을 공유하며 이렇게 또는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안 되는 말씀으로 주장을 하시지만 그거를 또 이해를 시켜가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애로가 얼마나 많겠구나 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우리 모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앱 바뀌는 거는 순차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도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시 뭐든지 이렇게 참고 넘어가고 하면 안 돼. 그 즉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이따가 혼내야지, 이따가 좀 주의사항을 줘야지. 아니에요. 그 즉시 해야 돼요. 내가 우리 목격 선생님한테 맨날 아는 얘기가 뭐든지 그 즉시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자녀들도 훈계할 때 항상 뭘 잘못했을 때는 바로바로 그 즉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5월, 행복한 5월은 잘 보내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다 행복하게 보내셨으니까 6월도 호국 영령들을 위하는 이제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또 보내겠지만은, 또 장미가 막 만발해서 이쁘게 우리들을 반겨주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힘든 것도 그 꽃을 보면서 좀 활짝 한 번씩 웃고 사랑한다, 향기가 좋다, 이런 여유를 좀 갖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쁘지만 막 하다가도 꽃을 보면 너 참 예쁘다 하고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고 이러거든요. 네, 거의 저는 뛰어요. 생활 자체가 뛰지 않으면은 이게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리고 앉아서 전 지하철을 많이 타. 그러면 지하철 타고는 계속 카톡 보내고 전화를 못 하니까 또 걸어갈 때는 통화 오면서 가고. 근데 이게 일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밤에는 잘 잡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어르신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보따리를 싸고 어디를 간다고 그러셔서 아드님이 이제 보호자님이 걱정이 돼서 저를 좀 왔으면 해서 이제 가서 보니까
외모가 진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이시면서 그래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색칠 공부가 화려하잖아요. 애기들 하는 거 그건 막 빨강 파랑 막 이러니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잠이 안 올 때는 말씀을 못 하시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이거 색칠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막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 휠체어 끌고 이제 밖에 산책하는 거 보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리고 고립되지 않도록 TV를 시청을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러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돼. 요즘에는 또 대선으로 또 많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르신하고 또 공유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답답하고 알고 싶은데 안 알려주는 거야. 특히 그 전에 김우택 어르신이 그거 모르니까 알고 싶은데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답답해 하세요. 아유 저기 어떻게 드라마면 드라마. 요즘에는 이제 선거의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 어르신들. 어르신들 모시고 참 어떻게 보궐적인 거야 사전 선거 오늘 하셨나요? 네. 하고 왔어. 그래요? 또 하신 분 있으세요?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하셨어요? 같이 가서? 그럼 내일 또 3일 날은 선생님들이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가능하면 선생님들 있는 시간에 모시고 가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르신들도 내가 주권 행사했다, 한 표 행사했다 하는 거에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황부전 어르신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내가 모시고 가서 휠체어로. 이번에는 못 간다고 자기 돈까지 하네요. 괜찮아. 내가 모시고 가요. 휠체어로 모시고 가면 굉장히 정말로 만족해 하셔요. 혹시 못 가시는 분 저한테 부탁해요. 내가 모시고 가요. 아니 안 가신다는 돈이 왜 된다고 하는데 투표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시면 이제 또 마지막이 되실 분도 계시고 내년에 뭐 다음에 또 이제 지방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또 계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면 가장 큰 선거잖아요. 한 표 행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러셔요? 그럼 어쩔 수 없고 가시겠어요? 어머니 선거하러 가실래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가시겠다고 하면은 모시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 중요한 거 선생님으로부터 다 들었고 하니까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조금 한 5분 정도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우리 공유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기 선생님 6월 3일날 쉬나요? 예. 저기 안 갔어요 아직? 일정표가? 받으셨어요? 일정표가 가면은 냉장고에다가 붙여놔요.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공휴일은 쉬어요. 거의. 네. 특별하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공휴일은 다 쉽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해 드려요 어르신들한테. 내일은 무슨 날이라 쉽니다. 내가 모레 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금요일은 내일은 토요일이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오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셔요. 그리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 안 가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쓰레기통을 다 비워드리고 오는 게 좋아요. 청결하게. 여름에는 벌레 생기고 냄새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거나 공유하실 선생님요. 저희 거기 어르신께서 할아버지께서 자꾸 목요일하고 금요일을 이렇게 혼동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도 목요일이 금요일에 오는데 목요일에 오는 줄 알고 따님한테 연락하고 막 했는데 오늘 또 아침 식사를 어머님은 안 드렸더라고요. 안 드리고 오늘 목욕으로 오는 줄 알고 기다리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후에 가니까요. 아니 알려드릴 수 있죠. 아버님 그 전날 그럼 동그라미 알려드려요? 달력에다 동그라미 써주고 거기다 써놔. 근데 목욕. 아버님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병원 다니시잖아요. 근데 숫자에 굉장히 약하시대요. 오늘 사위분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라는데
그게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동그라미 해놓고 네. 목으로 써보세요. 아버님 금요일마다 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면 네. 경력을 보고 같이 읽어요. 어머니 1부터 1, 2, 3, 4 아셔도 다 아셔도 그러면 막 좋아하셔. 네. 갖고 같이 막 큰 소리로 읽어. 1, 2, 3, 4 해서 30까지 읽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날은 내가 못 와요. 안 오니까 어머니 잘 계셔요. TV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주의사항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셔요. 달력 네. 보고 1, 2, 3, 4. 엑스레이, 엑스레이 못 오는 아, 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니까 지난주가 그때 사위분이 모시고 갔거든요. 이제 다른 거를 검사를 하셨나 봐요. 근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숫자에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점수가. 그래서 자꾸 목요일을 이렇게 혼동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식사를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가요. 이해 갑니다. 아버님은 환자가 아니에요. 대상자 어르신이 아닌데 할머니가 대상자인데 할머니를 오랜 기간 동안 돌보시다 보니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걸어도 그냥 이렇게 안 걷고 조금 구부정하게 걷다 보니까 넘어져요. 앞으로 쏠려서.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가 막 넘어져서 사막상 네, 심하게. 여기가 실금이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도 병원 다니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어머니 콧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콧줄을 어머니가 여기가 가려우니까 자꾸만 잡아 빼. 그러면 또 막 응급실 일 불러서 가요. 그럼 올 때 또 돈 내고 와. 그 20만 원 정도 깨져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도 3번도 반복이 돼. 그래서 이번에 콧줄을 뺐을 때는 내가 그랬거든. 콧줄을 만약에 엄마가 빼면 미음을 팍 퍼지게 그냥 끓여서 커피 스푼으로 조금씩 드려라. 근데도 자꾸 딸이 자꾸 응급실만 보내. 막 콧줄을 끼고 와 또. 그러면 또 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금 드리니까 상처요. 연화작용을 이제 하고 아직 저장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팍 퍼진 거 드리면은. 근데 할아버지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고기 드시다가 엄마 고기 먹고 싶어요? 먹고 싶다고 하지 어머니가 당연히. 그래서 아버님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머니 안 보는 데서 식탁에서 드세요. 어머니 보면 먹고 싶잖아요. 우리 환자들 얼마나 먹고 싶어요. 뭐가 있으면. 근데 저도 그게 안 돼요. 오늘도 점심 어머님 옆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다가 그게 약봉지 펼쳐놓은 거를 따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리형 같은 데다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오빠가 이게 잘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다고 하는데 그 오빠는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정말 우리 선생님 고생이 많아. 박수 한번 줘.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렇게 소변 줄이고 콧줄 끼고 아프시지. 아드님 같이 사는 아드님은 알코올 중독에 완전 이게 좀 그러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꾸 이제 환자 돌보다 보니 우울증이 왔지. 그러니 선생님이 또 뭐 음식 해서 식구들 또 아버님이랑 또 드시게끔 해야지. 청소해야지. 우리 선생님이 참 아니에요. 진짜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그래. 거의 다 우리 선생님들 말도 못해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요 우리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맛있는 떡 왔나요? 네. 그럼 선생님들 저기 떡 따뜻하니까 저녁 대신 드셔도 되고 내일 드셔도 쫀득쫀득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네.